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적분을 이용한 넓이를 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넓이를 구하는 마지막 시간. 그래서 오늘은 X축을 포함하지 않고 곡선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나머지 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 자, 지금 보면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다가 세 개의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어떤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y는 fx 곡선이 있고 y는 gx, 그 다음에 x는 a, x는 b 이렇게 곡선이 두 개, 직선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을 일단 찾아보면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만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우선은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y는 fx하고 x는 a,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x는 b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했었죠. 그거 어떻게 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파란 색깔 부분 넓이 구했잖아. 자, 이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노란 색깔 부분 넓이가 나오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y는 gx, x는 a, x축, 그 다음에 x는 b 해서 요만큼 연두 색깔로 선생님 지금 칠하고 있는 요만큼 도형을 빼버리면 구하려고 하는 노란 색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네. 맞죠? 그래서 요거 빼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적분으로 합치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비적분 함수가 fx gx 이런 모양으로 되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fx보다 gx라는 함수가 여기 지금 보면 fx라는 함수가 여기 밑에 gx라는 함수보다 항상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fx 빼기 gx를 하면 양수가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고 이 결과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gx dx라고 표현하는 건 같은 표현입니다. 정리가 돼?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같이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상황도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곡선 y는 fx, 그 다음에 x는 a, 그 다음 y는 gx, 그 다음에 y는 fx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거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y는 fx, y는 gx 모두 다 x축의 아래쪽에 있어서 우리가 넓이 구하려는 공식 할 때 항상 x축 위쪽에 그래프를 두고 공식 결론을 냈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fx라는 이 함수식에서 적당히 이제 y 값을 일정 값을 더해서 그러니까 y는 뭐 fx 더하기 1000을 하든 아니면 100을 하든 내가 필요한 만큼 어떤 수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x축 위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는 gx도 어떤 값을 똑같이 위에서 더했던 만큼 fx에 더했던 것만큼 똑같은 값을 더해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다 위로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단 fx에 더한 어떤 특정한 값이랑 그 다음에 gx에 더한 특정한 값은 서로 같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fx에 대해서 어떤 값을 만약에 k만큼 더했다 하면 gx에 대해서도 함수값마다 k를 더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만. 여기서 평행이동이었으니까 그래프 모양 같아야겠다. 평행이동으로 이제 함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도 일정하게 딱 k만큼 올라갔고, 그치? 그 다음에 fx도 일정하게 k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y는 fx 더하기 k, x는 a, y는 gx 더하기 k, x는 b 이렇게 이루는 이 도형의 넓이 있잖아. 요거는 제일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요 넓이랑 똑같은 면적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면적을 구하게 되면 위에 있는 노란 색깔 부분 넓이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하던 도형의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이제 x축 위에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은 여기 1번에서부터 공식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거야.
1번에서는 fx, gx 둘 다 x축 위에 존재할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고 2번에서는 제일 처음에 fx, gx 모두 다 x축 밑에 있었지만 얘들을 모두 일정한 수 k를 더해서 둘 다 fx, gx 모두 다 x축 위쪽으로 올렸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다 x축 위쪽으로 올린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더하기 k dx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더하기 k dx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되겠다. 그죠? 여기서도 아까 빼기였습니다. 빼기. 자,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하나의 비적분함수로 합칠 때 fx 더하기 k에서 gx 더하기 k를 빼는 거니까 이 k 부분은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겠네. 그렇게 하고 비적분함수에 fx 더하기 gx 다음에 dx라고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내용 역시 이 식을 보시면은 fx가 항상 gx보다 더 위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fx, gx 이 dx라고 a에서부터 b까지의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되겠지? 자, 그러니까 가로 1번이랑 첫 번째 1번이랑 그 다음에 2번에서 지금 함의하고 있는 거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두 곡선 그리고 x는 a, x는 b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위에 있는 식 빼기 밑에 있는 식을 적분해서 구하면 됩니다. 지금 x축 밑에 있는 경우 마찬가지 y는 fx가 y는 gx보다 항상 위에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fx 빼기 gx를 피적분함수로 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fx 빼기 gx를 그렇게 쓰면 된다고. 항상 위에 있는 게 fx, 밑에 있는 게 gx였으니까 절대값 없이도 그냥 fx 빼기 gx로 이렇게 피적분함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fx가 더 이렇게 위에 있었기 때문에 면적 구할 때 fx 빼기 gx로 갔고 요거도 마찬가지. fx가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fx 빼기 gx로 갈 수 있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 지금 보니까 y는 gx라는 빨간 색깔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fx라는 파란 색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교점의 이 x좌표를 c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 그 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 부분 넓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세워보자. 자, 인테그랄 방금 했을 때 A부터 C까지 구간을 한번 볼래? A부터 C까지 구간은 여기 보이는 이만큼 요 면적을 말하는 거고 A부터 C까지는 fx랑 gx 중에서 gx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피적분함수를 쓸 때 fx 마이너스 gx로 더 위에 있는 함수를 먼저 써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적분구가 C부터 B까지를 보면은 g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더 위에 그려지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만큼은 넓이를 이제 구할 때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g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gx 마이너스 fx라고 이렇게 식을 좀 세워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바꾼다고 했을 때 항상 fx가 더 위에 있었을 때 식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값이 양수 아니면요 요거 마찬가지 gx가 더 위에 있어서 gx-fx를 쓴 거고 요거는 항상 값이 플러스 아니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은 a부터 c까지 절대값 fx-gx라고 쓰는 거랑 이 결과가 똑같고 이 뒤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절대값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는 게 똑같습니다. 됩니까?
자,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게 되면 gx-fx라고 쓰는 거 하고 요거를 좀 지우고 fx-gx라고 쓰는 거랑 절대값 안에서는 똑같아. 왜냐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하고 부호를 바꿔버린 절대값 2랑은 결과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피적분함수가 절대값 fx-gx로 똑같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a부터 c까지 다시 c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dx로 바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곡선과 x는 a, x는 b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는 세 가지 케이스인데 결과를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두 가지 함수의 차로 적분 구간을 a와 b로 정한 a부터 b까지로 정한 뒤 절대값을 씌워서 두 함수의 차로 피적분 함수를 쓰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좀 내용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7페이지 예제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곡선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그래서 이 식을 선생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자, 그래프 그리려면 얘를 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꼭지점을 찾게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거는 일단 이렇게 식이 좀 바뀌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을 지금 보시면 y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붙어야 될 거고 다시 마이너스 9 해주면서 마지막에 있던 상수가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y는 요만큼만 식을 써서 완전 제곱식 x-3 전체의 제곱을 써주고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만나 플러스 9가 되고 플러스 4까지 하면 13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1번부터 한번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이 꼭지점 2,0이지. 자, 그러면 2,0이 꼭지점이고 그 다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식을 보니까 꼭지점이 3,13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3,13은 저 위에 어딘가 이렇게 있겠다. 그죠? 해서 위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그려지기는 뭐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니 y 절편이 x에 0 집어넣었을 때 4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 보니까 여기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이어서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프를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인테그랄 이 교점을 찾아야겠다. 그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먼저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점을 한번 찾아보자. 교점은 어떻게 될까? 교점 찾을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등식을 세워서 이항시켜주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는 0 해서 인수분해 했을 때 2x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x는 0 또는 x는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거는 x가 0일 때고 또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거는 x가 5일 때가 돼서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적분을 해주시고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편리한 게 어느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빨간 색깔 그래프가 이 구간 내에서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색깔 그래프의 식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파란 색깔 그래프였죠. 파란 색깔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요만큼을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피적분함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적분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자, 일단 1차식부터 보니까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10x 까지 되겠네. 요거를 한번 적분을 해보자. 자, 적분을 여기서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이 될 거고 얘를 0부터 5까지니까 5를 먼저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25 더하기 5 곱하기 2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0을 대입한 식을 뺄 건데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뭐 마이너스 0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자, 이제 식을 한번 계산해 보자. 마이너스 3분의 여기 2 곱하기 125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0. 그 다음에 더하기 5 곱하기 25는 125.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50 더하기 3분의 얼마죠? 125 곱하기 3 355 7 3 375.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 3분의 125라고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정적분은 계산을 끝까지 해야 한다. 끝까지 집중해서 계산해야 돼. 아니면 중간에 그냥 한번 틀리면 뒤에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넓이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fx 빼기 gx를 했는지 gx 빼기 fx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양수인지 확인하기, 그 다음에 분수계수가 특히 나와 있을 때는 계산을 완전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 지금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싫고 나는 진짜 너무 못하겠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려면 이걸 안 풀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봐봐. 이걸 다 치우고 다시 한번 풀이를 좀 해볼게. 자, 필요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영상을 좀 보는 걸로 하고 이걸 치운 다음에 그래프 없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풀 수 있어야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그래프 안 그리고 난 요 계산 문제까지는 할 의향이 있는데 그래프는 진짜 안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지금 고민을 좀 해보자. 자, 지금 그래프 없이 하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빼야 돼. 자, 절대값은 일단 먼저 씌워주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어떤 식을 먼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값을 내가 지금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을 쭉 보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dx를 만들어주면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 지금 아래 끝에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위 끝에 숫자가 얼마 들어가는지 찾아야 돼. 그건 어떻게 찾냐면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던 요 식 하나랑 다른 식 하나를 연립해가지고 등식을 해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았잖아. x가 0 또는 5가 나왔잖아. 맞지? 그럼 작은 수를 아래 끝에다가 집어넣고 큰 수를 위 끝에 집어넣으면 돼. 이러면 결과가 그냥 끝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절대값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절대값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피적분함수를 인수분해 했을 때 2x 곱하기 x 마이너스 5 dx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이 0 되는 거는 x가 0일 때 아니면 5일 때인데 그 0이랑 5는 다 경계가 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을 다시 나눌 필요는 없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요거의 부호를 따져서 절대값을 그대로 벗길지 부호를 바꿀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0과 5 사이에 뭐 2.5 같은 숫자를 여기 집어넣어 봐야겠지. 집어넣어 보면 2.5 넣었을 때 얘는 양수,
2.5 넣었을 때 요거는 음수가 되면서 두 개의 곱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본래의 식에서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10x d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제일 처음에 그래프를 쳐다봤을 때 얘들로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둘 다 2차식이다 보니까 최고차항 양수인 하나는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은 이 부분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 요거까지만 XY 축 위에 그리지 않더라도 요만큼만이라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아, 이 부분이 지금 X가 0일 때구나. 이 부분은 X가 5일 때구나 하면서 약간 자신감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되겠지?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건 고난도 문제에선 진짜 필수입니다. 근데 나는 요 정도 계산 문제까지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프 그리는 거 없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강의를 다 본 사람들은 강의를 들었다고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